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하루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됐는데요. 네. 이로 인해서 약 2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입주자 회의 대표는 관리사무소가 차수문을 제대로 닫지 못했고 차량 통제나 안내 방송 그리고 모래주머니와 같은 설치조차도 조치가 없었다며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, 보증업체를 상대로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할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천재지변이다. 이거 내가 막거나 대비할 수 없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우리 패널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관리사무소에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O, 아니다. 이거 천재지변이었다 하면 X.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관리사무소 O, X, O. OX오네. 예. 또 이렇군요. 바꿔요. 이거 관리소의 이게 문제야. 관리 갑자기 비 책임이야. 왔대잖아요. 난 여보세요. 아니 이재용 아나운서 연기가 기상청에서 더. 네. 올 여름은 뭐 게릴라성 폭우, 뭐 집중호우, 뭐 이런 거 계속 문단영 캐스터도 계속 그 얘기했었어. 네. 그걸 들었다면.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거 예측을 누구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래주머니 아니면 차수문 닫는 거 요 정도까지는 안내방송 기본적인 건 했었어야 돼요. 했는데도 갑자기 왔다 이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유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죠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관리소 책임인 거예요.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네. 수림 씨 의견하고 동일한 오인데요. 네. 사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당연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여유도 있었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래. 아니면 미리 방송을 해서 오늘 폭우가 예고가 되어 있으니 차를 미리 빼놓으시라든지 그렇지, 미리 그렇지. 준비를 하는 게 사실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맞아.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대응도 하지 않은 건 관리 주체가 이 태만했다고 맞아요. 생각합니다. 관리 책임이 커요. 그래도 제가 그래서 저도 비슷해요. 네, 근데- 비슷한데 네. 이게 법적으로 보상받기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저는 이게 X 등계 이게 어렵다. 잘못 들었죠? 네, 어렵다 이거 쉽지 않다. 네. 네? 자기 이야기는 이제 법적으로 법적으로 보상까지는 이제 그렇다.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자 법적인 얘기는 변호사님 두 분한테 알아봐야죠. 자 어떤 의견이십니까?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는 나는 쓰지 말어. 왔다 갔다. 자 어떤 생각입니까? 이유는 뭡니까? 일단은 뭐 이런 거 많죠. 이런 네. 많아.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네.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견은 못했다.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?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. 그러면은 뭐 이럴 수는 있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절한 조치를 그때 상황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. 만약에 비가 막 옵니다. 비가 막 와서 나도 정말 막 당황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. 근데 아까 그 사연에서 보면은 안내 방송 이런 것도 없었대요. 그래, 그게. 그럼 이거 사실 적절한 조치 이거 무슨 상관이죠? 비 많이 와서 지금 막 안내 방송을 하면서 네. 막 대피를 하시라 이런 거는 사실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잖아요. 그리고 그 사전에도 예를 들면 아파트를 예로 들면 그 지하 주차장에 여러 가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맞아요.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뭐 차수문도 있고 그리고 배수 펌프도 있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밸브도 있고 침수 감지 센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사전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서 네. 만약에 고장이 났었다.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관리 책임을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책임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더 많은 어쩔 수 없는 비가 왔다면은 또 이제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었던 조치의 상황을 넘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면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기존에 갖추어져야 할 어떤 안전장치는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일단의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. 차량 침수 피해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잖아요. 근데 이럴 때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
실제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어요? 사실 손해배상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고쳐 쓸 수 있는 경우라면은 이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네. 완전히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. 맞아요. 그러면 동종의 그 해당 연식의 그 차량 구매 대금 같은 부분에 대한 피해, 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로 차 한참 못 쓰잖아요. 그런데 그러네. 내가 못 쓰는 시간 동안 다른 대체 아하.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. 대체 교통비도 당연히 손해배상에 포함이 됩니다. 아유.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. 차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요. 아, 일단 오늘만 생각해봐도 지금 조수석에 제 노트북 들어있고요. 아하.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몇 개 더 그렇죠. 갖고 다니게 되죠. 그리고 트렁크에 생각보다 캠핑 용품 같은 거 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골프백도 많습니다. 있고, 골프백. 그렇죠. 골프백도 넣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이것도 증빙, 그러니까 사진이라던가 구매 영수증이라던가 이 차에 들어있었다,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이 가능한 선이라면 배상 범위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,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 같은 부분도 논제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아끼던 차다 내지는 내가 지금 새 차라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네. 그 위자료도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